오늘 나는 1년 후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진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자 5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걷기, 왈츠 배우기, 오로라 보기, 첫사랑에게 편지 쓰기.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쓸 게 없었습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겨우 이것뿐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 그냥 바람 쏘러요.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 옆 난간에 기댔습니다.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30년간 여행사에서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여행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지요. 정작 제 여행은 한 번도 제대로 떠나본 적 없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착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대학 등록금 벌려고, 결혼 자금 벌려고. 그렇게 달렸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보내드렸습니다. 춤 한 번 못 춰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제 차례가 왔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이미 림프절로 전이됐고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하시면 2년 정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을 고통 속에 사느니 1년을 제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날아갔습니다.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재빠르게 잡았습니다.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제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왈츠 배우기, 오로라 보기. 여자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종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좋은 목록이네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저도 목록 있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등산하기, 그림, 배우기, 손주와 여행, 바다에서 일출 보기, 꽃꽂이 배우기. 그런데 혼자 하긴 싫더라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계속 혼자였어요. 간호사로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컸고요. 손주들은 바쁘고요. 여자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오늘따라 삶이 너무 공허해서 올라왔어요. 이 옥상에 우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서울 빌딩 숲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룰까요?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여자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낯선 사람이잖아요.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저랑? 글쎄요. 그냥 당신 목록을 보니까 제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혼자 남겨진 사람끼리 함께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여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예숙이에요. 64살. 망설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영수입니다. 65살이고요.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여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1년이면 충분하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혜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아니, 충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의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낯선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린 여전히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약통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혜숙 씨도 모르게. 김포공항 3번 게이트였습니다. 영수 씨, 혜숙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보라색 바람막이가 밝았습니다. 제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간호사의 눈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잠을 못 잤어요. 설레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혜숙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는 왜 버킷리스트를 만드셨어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려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요? 1년 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무섭죠?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 깰 수 있을까 생각해요. 혜숙 씨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매일 밤이 무서웠어요. 혼자 남았다는 게. 지금도요? 조금 덜해졌어요. 영수 씨를 만나고 나서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제주 원래 7코스였습니다. 외돌개가 우뚝 섰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서졌습니다. 와. 혜숙 씨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가 아니라 20대 처녀 같았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견무암 돌담길이었습니다. 유채꽃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다리가 휘청였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잠깐 사진 찍을까요? 예숙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견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수 씨, 예숙 씨가 달려왔습니다. 제 몸을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벤치까지 이끌었습니다. 억지로 앉혔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물병을 찾았습니다. 제 입에 댔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예숙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진통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예비로요. 예비요? 아침에 몇 알 드셨어요? 2알. 왜 말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예숙 씨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러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더 무섭잖아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왜 안 받으세요? 말했잖아요.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그게 말이 돼요? 예숙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요. 1년이 2년 될 수도 있잖아요. 왜 포기해요? 충분해요. 1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숙 씨가 울었습니다. 우린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겨우 하나 했어요. 아직 할 게 많아요. 춤도 춰야 하고, 오로라도 봐야 하고.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도 더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숙 씨, 제발요. 치료받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힘들 때도, 아플 때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린 일주일 전에 만났잖아요. 예숙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날 때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혼자 아파했어요. 제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죠. 뇌출혈. 그대로. 못 깨어났어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후회했어요. 왜 몰랐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혼자 아프게 놔뒀을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당신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 눈에도 눈물이 찼습니다. 알겠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해 볼게요. 예숙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울었습니다. 대신 조건 있어요. 예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약속해요. 제대로 살겠다고. 제가 없어진 후에도. 영수 씨, 저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 가요. 그건 정해진 일이니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계속 살아줘요. 저 없이도, 혼자서도,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면서요. 예숙 씨가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다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다음 버킷리스트. 예숙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왈츠요. 춤 배우기. 왈츠요? 네. 평생 못 춰봤어요. 한 번쯤 춰보고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단 한 번도 춤을 춰본 적 없었습니다. 같이 배워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했습니다. 손으로 쓸었습니다. 한 움큼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듬성듬성해진 머리였습니다. 이게 항암 치료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았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요. 하지만 정상세포도 함께 죽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남았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예숙 씨가 매번 함께 왔습니다. 주사 맞을 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죽을 끓여줬습니다. 먹어야 해요. 힘내야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입맛이 없었습니다. 먹으면 토했습니다. 한 숟가락만요. 저 때문에요. 예숙 씨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억지로 삼켰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 적응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습니다. 모자를 썼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 좀 배울까요? 예숙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요? 약속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홍대 댄스 학원이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예숙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자 강사가 우릴 봤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왈츠. 배우러 왔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60대 남녀가 춤을 배우러 온 게 신기했나 봅니다. 기초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사가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오른손을 여자의 등에, 왼손은 여자의 오른손을 잡고, 여자는 왼손을 남자의 어깨에, 예숙 씨와 마주 섰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예숙 씨의 등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강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을 옮겼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혜숙 씨의 발을 밟았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밟았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혜숙 씨도 웃었습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춤 한 번 춰본 적 없었습니다. 아내와도 안 춰봤습니다. 늘 부끄러웠으니까요. 늘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에 머리카락도 다 빠진 채로 낯선 여자와 이상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학원에 갔습니다. 항암 치료 없는 날에만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스텝을 외웠습니다. 발을 덜 밟게 됐습니다. 혜숙 씨와 호흡이 맞았습니다. 거울 속 우리를 봤습니다. 늙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빠진 남자, 주름 많은 여자. 하지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춤 춰보고 싶었어요. 연습 후 학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숙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이랑요? 네. 젊었을 때요. 드라마에서 왈츠 추는 거 보면 부러웠어요. 한 번 말했었죠. 우리도 쳐보자고. 뭐래요? 시시하대요. 그런 거 왜 하냐고. 혜숙 씨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소한 건데. 사소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아내랑 제대로 못했어요. 여행도, 춤도, 심지어 대화도. 목이 메었습니다. 늘 미뤘어요. 나중에. 그 나중은 안 왔어요. 혜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네. 당신 덕분에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6주차 수업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항암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학원에 갔습니다.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혜숙 씨의 눈을 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주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니, 너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영수 씨? 혜숙 씨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하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수 씨. 바닥이 다가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했습니다.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혜숙 씨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리하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직후엔 쉬셔야죠. 춤이라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혜숙 씨만 남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요. 혜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무서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을 잃는 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혜숙 씨. 처음엔 그냥 함께 버킷리스트 이루는 동료인 줄 알았어요. 낯선 사람이니까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없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만,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혜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떠나요. 당신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게 무섭네요. 혜숙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혜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나가려 했습니다. 아니요. 계세요. 민준이가 혜숙 씨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김혜숙 씨죠? 네. 제 아버지랑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아, 말 좀 조심해라. 조심하라고요? 아버지가 조심하세요. 소리쳤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춤을 춰요?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가요? 이게 정신이 있는 짓입니까? 내 인생이다. 인생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 됐어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다른 여자랑 뭡니까? 이게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민준아.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얌전히 치료나 받으시지. 왜 이 나이에 연애질이에요? 혜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좋겠네요. 혜숙 씨, 괜찮아요. 아드님 말씀이 맞아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불만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난 지금 제일 정신 차린 거다. 항암도 제대로 안 받으시면서요?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쓰러지시잖아요. 민준이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발 좀 오래 사세요. 제대로 치료받으세요. 우리 생각 좀 하세요. 내 생각. 웃음이 났습니다. 쓰든 웃음이었습니다. 넌 언제 내 생각을 했냐? 뭐라고요? 1년에 몇 번이나 보냐, 명절. 그것도 바쁘다고 빨리 가잖아. 전화? 한 달에 한 번.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있고, 나도 바빴다. 65년 동안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 키우느라, 돈 벌느라 정신없이 살았어. 정작 내 인생은 없었지. 그게 무슨. 이제는 내가 살고 싶다. 내 방식대로. 남은 시간이라도. 민준이가 말없이 섰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나도다. 그럼 왜 다른 여자를? 혜숙 씨는 다른 여자가 아니야.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지, 무섭다고요. 잃는 게. 나도 무섭다. 민준이가 나갔습니다. 혜숙 씨가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드님 말이 맞아요. 저도 죄책감 들어요. 앉았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영수 씨 가족한테 상처예요. 저도 죽은 남편한테 미안하고요. 혜숙 씨, 그만해요. 여기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싫어요. 영수 씨, 싫다고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65년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해요.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요. 이걸 포기하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면 안 돼요? 나이 들었다고? 배우자 있었다고? 자식이 있다고? 혜숙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영수 씨 만나서. 그럼 끝까지 가요.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오로라 보러 가요.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몸 상태가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었습니다. 의사를 불렀습니다. 여행 가능할까요? 어디요? 아이슬란드요. 의사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영수 씨 상태 좋지 않아요. 암이 퍼지고 있어요. 간, 폐로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3개월, 길면 4개월. 혜숙 씨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습니다. 이영수 씨, 마지막 버킷리스트예요. 제발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뭔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정 가시겠다면 약 처방해 드릴게요. 산소통도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혜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게 더 무서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안 해본 것들, 못한 것들. 이번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예숙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끝까지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영수 씨. 저도요. 사랑해요. 키스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65년 만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키스. 눈물이 섞였습니다. 짠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곧 우리도 저 별을 보러 갑니다. 오로라를, 우리의 마지막 꿈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영수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아이슬란드는 차가웠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베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수 씨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버킷리스트의 땅에. 호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영수 씨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땀이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검은 화산재 땅이 보였습니다. 지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구름이 걷히기를, 오로라가 나타나기를. 영수 씨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식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잠만 잤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만 있었습니다. 오로라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밤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전화했습니다. 오늘 밤 오로라 예보가 좋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수 씨를 깨웠습니다. 눈을 뜨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초점이 흐렸습니다. 오로라, 볼 수 있대요. 작게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껴입혔습니다. 외투, 장갑, 목도리.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멈췄습니다. 평원이었습니다. 눈만 있었습니다. 불빛도 없었습니다. 영수 씨를 부축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벤치가 있었습니다. 함께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영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온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검은 캔버스에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추웠습니다. 영수 씨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들어갈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초록빛이 나타났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다 점점 밝아졌습니다. 커튼처럼 흔들렸습니다.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오로라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멈췄습니다. 오직 하늘만 살아 움직였습니다. 초록빛이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분홍빛이 섞였습니다. 하늘 전체가 빛의 바다가 됐습니다. 아름답네요. 영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네, 정말이요. 당신도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오로라가 아니라,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어서 말이 끊겼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요. 영수 씨 만나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로라는 계속 춤췄습니다.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듯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오로라보다 더 밝았던 영수 씨의 미소를, 차가운 밤보다 따뜻했던 그 손을,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영수 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호텔에서 오로라를 본 다음 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품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꿈을 다 이뤘어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촐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왔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복하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또다시,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영수 씨가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사진, 춤 배우던 영상, 오로라 아래서 찍은 마지막 사진,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호텔 서랍에서 발견한 해숙 씨에게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었습니다. 1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세요.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 버킷리스트를 새로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 이루기 돕기,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강연장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대해서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영수 씨와 제가 제주도 올레길에서 찍은 사진, 춤추는 사진, 오로라 아래서 찍은 마지막 사진. 이 사람은 제 사랑이었습니다. 딱 1년을 함께 했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60대 중반에 무슨 사랑이냐고.
무슨 꿈이냐고.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저도 계속할 겁니다. 영수 씨 목까지. 그리고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오로라 아래에 우리, 웃고 있는 영수 씨, 영수 씨, 바람이 불었습니다.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열심히 살게요. 당신 목까지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입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또 다른 꿈을. 이것은 영수와 해숙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꿀 수 있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사랑하고 도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